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인데요. 이번 영상 역시 MBS와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의 동향 그리고 안철수의 문제입니다. 영상에 앞서 봉천동 고고TV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봉천동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김미자님, 그리고 킵고잉님, 힘 하시는 킵고잉님, 그 다음에 띄엄띄엄 10만원씩 후원하시는 장준형님, 3, 4일 동안 세 분이서 고고TV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고, 대중들은 민주당 이재명한테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지금 그 갤럽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를 봐도 어제 같은 경우 갤럽 여론조사도 국힘이 39%, 민주당이 36% 해서 국힘이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하등 상관없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대선에서 정당 지지율은 상관없습니다.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선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총선과 대선에서는 정당 지지율 상관없습니다. 총선에서 일부 영향이 있어요. 대선에서는 정당 지지율 상관없습니다. 양강구도, 양당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서 1대1 구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오는 것이 여론조사가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건 탄핵 인용되고 그렇게 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죠. MBS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지지난주에는 4%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2%로 떨어졌습니다. 참 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1%도 안 나왔습니다. 갤럽은 대선 지지율이 1%만 나오면 무조건 실어줍니다. 그런데 1%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2% 나왔고 오세훈, 한동훈 등등은 4, 5%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지지자들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정당 지지율은 진짜나 대선 주자 지지율은 다 가짜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MBS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13%로 1위입니다. 범보수 진영에서. 그 다음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7%인가 8% 나왔죠. 그게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은 여권에 그건 필패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이나 수도권이나 미래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김문수를 절대 찍지 않습니다. 기가 찬 기사를 요새 많이 뽑아내요. 김문수가 1등? 이러다가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로 간다. 신동아 기사입니다. 참 한심한 놈들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며 윤석열도 치웠으니 이재명도 치우라는 소리고, 이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지도자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고TV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이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은 안철수뿐이 없습니다. 여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유승민도 괜찮으나 유승민은 비판만 하고 비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문수의 돌풍으로, 그죠? 범보수 진영이 김문수 쪽으로 옮기고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는 그대로 5, 6%, 4, 5%, 7, 8%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안철수만이 갤럽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은 고고TV를 보시고 또 안철수 지지자들은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탄핵 인용 후에 3월 말 전후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탄핵 인용 후에 그때부터가 진짜고, 지금부터 안철수가 해야 되는 것은 남과 똑같은 말, 평론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좀 강하고 굵게 세게 쳐야 되나, 강하고 굵고 짧게 세게 쳐야 되나, 이제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아직 탄핵도 안 끝났고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과 특검 때문에 지금 거기로 다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음에는 김건희를 잡아넣으려고 체포하고 특검을 하려고 민주당에서 몰고 들어올 것이니 운신의 폭이 안철수는 적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승부를 던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먼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은 안철수를 아는 모든 국민과 일반적인 국민은 안철수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옆구리를 쳐야 됩니다. 옆구리 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한 발 앞서가면서 안철수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AI, 반도체, 의료국정공단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말이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여론이 수렴되고 있느냐 하면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가기 시작하는 것이 중도층의 이탈이에요. 일부가 이탈했다. 중도층이. 국힘 지지로. 민주당의 계엄 이후에는 민주당을 확 몰렸던 중도층과 젊은 층들이 국힘 지지로 어느 정도 서행을 했다. 이재명이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나라를 못 맡기겠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갤럽 같은 거 보면은 앞으로 대선이 할 적에 야권 민주당에다가 48%를 주고 여당에 40%를 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왜?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이 하는 짓꼬라지를 보니까 저놈은 정체성도 없고 저놈은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그러나 대선 딱 경선에 들어가면 이재명 민주당 좌파 지지는 48, 9%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보수는 40% 이상 얻기 힘들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대선은 왜 일어나는가? 이 조기 대선은 왜 시작되는가? 계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엄에 대한 징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힘은 이길 수가 없으니 안철수를 내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혼자 목소리 외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철수만 언급하면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간철수, 간제비, 안철수 철수하라 고고티브한테 오만 욕지를 해대는 너희들은 이거 안 보면 되는 거야. 그 부류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새 와가지고 자꾸 바뀌어요. 개딸들이 대부분이고 요새는 김문수를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부류들이 대부분이 들어와서 간철수, 간제비, 또 철수, 고고티브한테 욕합니다. 지우기 바쁩니다. 그런 댓글들을 탈퇴시키기 바쁩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기사가 보면은 어제 그저께 뒤집힌 여야 지지율 민주당이 계엄전으로 돌아갔다. 계엄을 못 받아먹었다. 이렇게 가면은 조기 대선 때는 51대 49의 싸움이다 하고 동아일보가 기사를 뽑아냅니다. 거짓말입니다. 안철수에 누가 나오더라도 55대 45 정도로 국힘은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국힘 주자들. 그리고 이재명이 안 나오고 이재명이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그대로 나오면은 국민과 민주당은 이재명을 버릴 겁니다. 그거 돌파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포비아가 걸렸기 때문에 김부겸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국힘에서 또 누가 나와도 집니다. 안철수뿐이 민주당 대선 주자를 상대할 사람 없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국힘에 당 지지율에 역전당하자 민주당 애들은 반성 모드가 벌써 들어갔어요. 강공 모드 적자, 반성 모드 적자, 원인이 뭔가, 이 위기를 누가 초래했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도층 잡아라. 그죠? 누가 더 생동적입니까? 민주당 애들이 생동적이에요. 그들도, 민주당 애들도 지금 이재명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재명을 날릴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와 보면은, 국힘 애들은 정광훈 당이 됐죠. 조롱을 당하고 있죠. 조소를 당하고 있고 정광훈 당이 되어 있습니다. 윤상열이라는 애가 지금 강력하게
윤석열을 지키는 전이 1호가 돼 있고 정광훈 찾아가서 90도 인사하고 정광훈이란 그 사입이 그놈 인간 아니야. 나는 이재명도 보기 싫지만 정광훈 그 새끼는 진짜 보기 싫어. 그놈의 말이죠. 분신을 유도합니다. 내가 명령할 때까지 죽음과 분신을 자제하라. 내가 나중에 기회를 주고 내가 나중에 지시를 할 거는 그때 분신을 하라. 그게 윤석열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런 놈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수가 형해화가 떠대고 국민들이 조소를 일으키고 이놈은 끊임없이 돈벌이를 위해서 국힘을 파고들고 장악력을 넓히려고 그러고 국힘놈들은 윤상현, 김민전, 김재원 같은 우르르르르르르 정광훈 찾아다니면은 대선 때 일반 국민들이 정광훈당 이퀄 국힘으로 해가지고 찍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문제는 안철수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중도를 확장해서 중도한테 소구력이 있는 대선 주자를 내야 된다.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그랬죠. 중도한테 제일 인기 있는 내가 나가야 한다. 근데 아직까지 결심을 못 했다. 국민들이 지금 대선 주자, 대선 출정식보다 나라 안정을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 되고 또 이재명이가 윤석열이가 탄핵 때도 30% 지지율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지금? 28% 나왔죠? 저기 어디야? MBS에서는 근데 어제 갤럽에서 31% 나옵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재명을 못 믿는다는 방정이다. 그럼 한 말 더 해야죠.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래서 나뿐이 없다. 다른 국힘 지지자들 지지율을 보라. 김문수가 1등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까지 말할 필요 없고 여권이 지금 혼돈스럽고 국힘이 당세는 결집됐으나 중도층도 없고 나는 아직 출마도 선언 안 했고 일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나를 한번 봐다오. 아직까지 결심을 안 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황산 갤럽에서 1% 2% 나왔어요. 근데 김문수는 확 그냥 보수층이 강성 보수층이 몰리니까 그죠? 김문수는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해요. 출마 못해요. 국힘 당원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김문수가 정광훈한테 천주교에서 정광훈 사입이 그 기독교도 아니야. 사입이 그 이상한 종교 가가지고 교주로 외세우면서 세례를 받았죠. 그런 사람을 내세우겠습니까? 국힘 당원들이 유튜버 세력이 지금 바글바글 붙어 있어요. 윤석열이가 유튜브를 봐라 그래 버렸기 때문에 유튜브로 정치를 해라 그러기 때문에 보면은 이재명 31, 김문수 7, 홍준표 6, 한동훈 6, 오세훈 4, 이준석 2, 조국 1, 김동연 1. 안철수가 없어져 버렸어. 안철수가. 이걸 안철수가 반성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내려고 안철수가 계속 어제 같은 경우는 어디 나왔던데 계속 그 시사평론에 출연하는데 시사평론 나올 적에 엄숙하고 진지하고 각 있는 메시지를 계속 내야 돼요. 웃지 말고 제발 좀. 어제도 CBS 뉴스쇼 김현재 걸 다 봤는데 한 20몇 분짜리 거기서 안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김현정이가 깔짝깔짝 끌어주면 또 웃어. 실없는 사람으로 인식돼요. 잘못하면은. 고고TV의 말이 다 맞아요. 고고TV가 돈도 못 벌면서 여기저기 그냥 욕이나 얻으면 공격만 나오고 구독자 빠지는데 왜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하겠어요? 안철수 띄우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제 국민들이 편집된 여론조사에서 오도당하고 있어요. 국힘과 강성보수와 꼴통보수들은 이겼다. 이재명 당을 앞질렀다. 그거 다 허상이에요. 허상. 정치 전략가들이나 정치 고관심층은 그거 다 압니다. 이거 소용없는 여론조사. 근데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이렇게 모일 리가 있나? 박근혜 탄핵 때는 5% 7%로 떨어졌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이번엔 막 40%가 넘어버렸네. 민주당을 앞서갔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하고 다른 게 있죠. 국힘 지지층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50몇 명이 탈당을 해서 박근혜 탄핵을 치고 제3당 김무성, 유승민이가 그쪽에 있었죠. 이준석 같은 건 쥐새끼 같은 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3분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다행히 한 명도 탈당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국힘 내부가 지금 탈당하지 않고 엄집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국힘 지지율이 높은 거 그 이상 아닙니다. 그게 한계예요. 이제부터는 안철수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거 TV가 뭐 수십 년 계속 이야기해서 중도층 확보 못하면 진다고. 자 보세요. 지금 언론들이 보수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포백 저 새끼는 저거 대통령 안 된다고 좌파 언론 오, 경, 한만 제외하고는 다 이재명 안 된다는 논조죠. 바꿔라. 근데 이재명 그놈은 날아갈 줄도 모르고 끝까지 강공 들어갈 겁니다. 그놈은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야. 지만 살려는 놈이고. 그러니 보수지에서 들여서 이대로 가면 조기 대선 때 51대 49가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 탄핵 인용되는 순간 또 한번 바뀝니다. 탄핵 인용되는 순간. 그리고 보수는 다 뭉쳤어.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금 여론조사가 뭐가 문제 있냐 하면은 대선 때는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어요. 인물론이야, 인물론. 양쪽은 확 결집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계엄이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요. 계엄이란 원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대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국힘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홍준표나 김문수가 나오려고 그러죠. 너희 둘이 싸워. 그래 기가 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져요. 오세훈은 기회주의자고 한동훈은 안 되고. 자, 봅시다. 이때까지 그 대통령 직무평가로 윤석열 지지율만 20% 깨지고 그랬잖아요. 계엄하기 전부터. 근데 지금은 대통령 직무평가가 아니야. 윤석열 지지율이 뭐 40% 넘고 하는데 그건 윤석열 지지율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나는 계엄을 잘했어. 나는 탄핵에 거부해. 나를 위해서 뭉쳐다오 하는 그 세력이 뭉쳐서 윤석열 주장에 동일하는 거예요. 그게 40% 나오는 거예요. 국힘 지지율과 또 윤석열 지지율이 아니 윤석열 지지율이 막 40%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계엄 바로 직후에는 국민의 80%가 계엄에 분노하고 여의도로 쫓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층에 과표집되고 중도층도 과표집됐죠.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래 진짜 저 새끼가 나라 망치는 거네. 저 새끼가 계엄보다 더하네. 저 새끼가 내란죄 외환죄를 지금 자행하고 있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이쪽으로 40%가 뭉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당 지지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론을 보면 돼요. 그죠? 윤석열이가 어제 그저께가 아니라 체포당하면서 갈 때, 잘못하면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에서, 몽상에서, 허상에서 못 벗어나는 그걸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정당 지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론 많이 따라잡았죠? 2대1인데 지금, 50대 한 40 정도 갔죠? 그 10%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그대로 가. 안철수만 이렇게 말하면은 오만 욕질하는 이 개새끼들아. 너희 여기 오지 말고 너희들대로 김문수 밀고 홍준표 밀어. 한동훈 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은 이재명이 압도적인데 이재명이 날아갈 거예요. 김부겸 같은 애나 다른 애를 내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냥 한 10명이 줄을 세워놨어. 7, 8명을 보수 쪽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거기서 썩은 도토리도 있고 화만 난 도토리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도토리도 있는데 연결지 않은 도토리도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 소용없어, 지금은. 그리고 지금 마녀사냥 인민재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계엄을 저질렀어? 주 탄핵이야, 사형이야, 무기징역이야. 그 분노가 돼 있고, 여론이 편집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 이재명에 잘 보여야 돼 하는, 헌재, 또, 검찰, 경찰, 공수처, 여론, 언론, 이런 것들이 지금 편집되어 있는데, 이재명을 가만 한 달쯤 있다 보니까, 이재명 시새끼가 그러나? 좀 돌리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정치 성향에 맞게 편집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지금 하나 소용없고, 국힘에서는, 고무적이죠. 우리도 재기할 수 있다. 우리도 대통령 또 할 수 있다. 그건 안 돼요. 재기와 그 대통령 재집권은 불가해요. 현재 있는 대선 주자가 안철수 빼고, 유승민도 괜찮은데 유승민이 비전이 없어요. 맨날 비판만 하는 사람이야. 비판으로 큰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게 뭐냐면은, 우파 진영 결집, 좌파 진영 결집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새끼가, 양아치인데도 대가리가 형편없는 새끼라니까 돈 뿌리면 되는 줄 아는 놈 아니에요. 공격만 하고, 미국이나 욕하고, 일본 욕하고, 북한, 중국 친하게 지내고, 그죠? 그런 애들 48% 모을 수 있어요. 45%까지는. 그죠? 또 이쪽에 보면은 정광훈 따라다니면서 태극기 부대, 한미동맹, 한일친교, 한일동맹, 반중, 반북, 빨갱이 놀이하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핵심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양 진영 가지고 결집해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누구야, 저놈아. 윤석열이가 아슬아슬 0.8%인 게, 지금 막 윤봉길 매형기념과도 찾아가고, 뭐 자유민주주의, 뭐 다 바꾸겠다. 헌법, 법률, 공정, 그런 거 말하다가, 그랬으면 0.8% 얻었잖아요. 그때 다 뭉쳤어요. 안철수가 다 보태줬어요. 근데 0.8% 왜 이겼어요? 그게 보수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 전원들도 다 뭉쳤어. 근데 47.8%인가에서 0.7%로 졌죠. 근데 그거는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도층이 이준석 그놈아 때문에 남자애들은 국힘을 좀 왔지만은 여성들이 뭉텅이로 민주당으로 가버렸어. 그렇죠? 경기 지역을 다 이재명이 가져갔어. 그렇죠? 지금 경기 지역 누굽니까? 경기가 1,500만 명이에요. 서울은 950만 명뿐이 안 되고 그게 김동연 민주당 애들이에요. 여러 가지를 다 보면은 결국에는 중도층,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이겨요. 그게 안철수뿐이 안 남았다니까. 보수 진영에서. 알았냐 이놈들아? 간철수, 간제비, 또 철수, 고고TV의 욕단은 끝까지 좀 들어보고 너희들도 21세기 AI 시대에 달나라는 끝났고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너희들도 정신 좀 차려라. 안철수 지지자들 실망하지 마시고 화이팅! 힘!